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좀 결정적인. 아직은 결정도 안 했어요, 나는. 서울 민심은 한마디로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매주 1위 후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미터로 꼽히는 한강벨트 북쪽,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한 번 마음 정한 후보, 끝까지 찍어주겠다는 유권자들도 있지만 그건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저는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하실 분 같고 거짓말이 없고 진실하다. 이슈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3의 선택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4번은 이제 아예 제껴놓은 상태고. 정했죠. 젊은 친구.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다른 분들은 아무래도 구태 정치. 이곳 용산을 비롯한 한강벨트는 표심이 자주 바뀌는 대표 스윙보터가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 때문이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번 대선 후보들도 부동산 표심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수원과 용인 지역은 과거 보수 성향이 강했지만 최근 10년간 민주당 강세입니다. 이곳 광교 테크노밸리 등의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나면서입니다.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경기도를 정치적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경기 지역의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50.94%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45.62%보다 앞섰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선 12.3 내란 사태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입니다. 계엄 이런 거는 사실 21세기에 사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일인데 벌어진 일이고 책임지지 않으면 나중에 후대에도 문제가 생길 거다 이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후보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력을 보면은 사실 좀 괜찮은 이력들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판단하기가 객관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상이나 이런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거대 양당 기득권과 기성 정치 틀에서 벗어난 후보를 원한다고도 했습니다. 확실히 젊은 층에선 반감이 좀 있지 않을까요?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많은 곳이지만 현장에선 달라진 분위기도 나타납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부산의 최대 번화가 서면에서 가까운 대규모 재래시장 부전시장입니다. 이곳에서 대선 그리고 각 당 후보들에 대한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부산의 전통적 지지층은 여전히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쪽으로 하자, 그렇게 말도 좀 점잖게 하고 믿음이 좀 가요. 우리 부산에서는 김문수를 좀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목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배고픈 자를 아시잖아요. 이제는 저도 이래 말할 수 있잖아요. 3년 전에 부전역에 저 왔을 때도 그냥 몰래 가서 이제 이래 보고. 민심의 흐름을 돌린 건 역시 12.3 내란 사태였습니다. 그건 심판만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우리 뽑아야죠. 윤핵관 그 사람들 말만 들으니까. 다만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탄핵을 뭐 건설은 부인 하니까 어쩔 수 있나? 그죠? 80년 이래 살면 싫어. 그래, 탄핵한 거는 처음 봤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곳 부산에서 58%를 득표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20%포인트 앞섰고 부산 경남 즉 PK 지역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PK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과반에 못 미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은 기관에 따라 50%에 육박하는 등 비등한 지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선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이 더 강했습니다. 계엄령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나타냈는지 해외에서도 이제 한국인이라 하면은 계엄령 괜찮냐고. 다만 민주당의 정책도 신뢰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왔을 때를 가정하고 이제 경제 정책을 얘기한다거나 조금 현실성이 없지 않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기대감과 비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젊으니까 그것도 하버드도 나왔고 똑똑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뽑아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성 관련한 발언들이 안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서. 영남권 최대 격전지인 이른바 낙동강 벨트.
경남 양산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말로 깃발만 꽂으면 된다 했는데 국민의힘이 후보 선정할 때부터 당원들 무시하고 친윤 세력이 국민들 의견 무시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도 진심을 사과하지 않고. 울산에선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항의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김문수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았으나 계엄 이후 PK 지역에선 민심의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대구 경북입니다. 선거 전 초반엔 많이 흔들리는 듯했던 보수세가 다시 짙어진 듯했지만 여전히 12.3 계엄 전 선거와 이번 선거는 다르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대구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문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2주 전에 찾아왔을 땐 국민의힘에 실망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중질환이 됐는데 상대방 후보가 거짓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단결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서서히 올라가는 게 느껴지지. 우리는 몰랐잖아. 24평짜리 아파트에서 하고 자기 수중에 돈 몇 억 있는 거 고작 그거 뿌이고 뭐.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갈등이 가라앉고 김문수 후보의 강점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 여론조사에도 반영돼 지난주 대구 경북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60%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상승세를 타기는 했는데 대구 75.14%, 경북 72.76%였던 지난 대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고3인데 생일이 지나서 올해 첫 대선이 무조건 국힘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10대들 사이에서는. 두 번째 탄핵도 같은 당에서 나왔잖아요. 비상계엄 선포의 충격 탓에 과거에 그랬듯 무조건 국민의힘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안동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보수 지지세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 나뉜 영향도 있습니다. 말을 제일 잘해줘가지고 그나마 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보수 단일화 효과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한쪽이 단일화를 해야 좀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준석 후보도 안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하게 돼도 안 될 것 같아요. 남은 8일 TK 유권자들의 마음을 누가 더 가져갈지 주목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